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정전 용량과 콘덴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은 콘덴서, 즉 전기를 좀 한번 저장해보자. 정전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멈춰 있는데 잘 저장을 해서 우리가 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녀석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소자가 콘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원리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직류 전원이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평행판을 두 개를 이렇게 착 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한 10V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쭉쭉쭉 이동을 해서 여기 극판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요. 다음에 플러스도 쭉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극판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겠죠. 자, 위에 극판에 한 4개가 달라붙는다고 하고 밑에 극판에 한 4개가 달라붙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는 서로 만날 수는 없어요. 일정한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둘은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둘이 계속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어떨 때까지, 이 양쪽과 같을 때까지, 이쪽이 전위가 10V 될 때까지 계속 전하가 축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느냐, 그 크기를 바로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전 용량은요, 우리가 정전 용량은 C라고 하게 되고, 이 단위는 바로 F로 하면서 읽을 때는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페럿. 원래 패러데이 할 때 그 페럿이라고 해서 페러드라고도 하는데, 부를 때는 그냥 페럿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C 페럿. 예를 들어, 야, 어떤 콘덴서가 20 페럿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어떤 콘덴서가 5 마이크로 페럿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1페럿은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런 단위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는 몇 승이라고 했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정전 용량을 어떻게 해야지 좀 크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기량을 얼마나 많이 가둘 거냐. 지금은 전기량이 8개잖아요. 그쵸? 전기량을 어떻게 많이 가둘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자, 그럼 전기량 Q는 일단 10부터 C하고 V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C는 뭐냐면요. C가 앞서 이야기한 바로 정전 용량이고요. 자, V는 뭘까요? 바로 전압이 되는 거죠. 정전 용량과 전압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는데 이렇게 밥그릇이 있어요. 밥그릇이 있는데 밥알을 많이 밥그릇에다 집어넣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밥알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밥그릇을 좀 큰 거를 쓴다. 그렇죠? 밥그릇을 좀 큰 거를 쓰는 거 1번. 두 번째, 꽉꽉 담는다. 압력을 세게 한다. 그러니까 큰 그릇과 큰 압력. 그릇의 크기에 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Q는 정전 용량, 이 용량에 비례하게 되고, 이 밥그릇의 용량처럼 콘덴서의 용량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압력의 세기가 클수록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 보게 되면은 용량이 클수록, 지금은 위아래 4개씩만 오는데 예를 들어 극판이 넓어요. 그러면 더 축적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전압이 세요. 10V가 아니라 100V야. 그러면은 압력이 더 세니까 전압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를 우리가 전압의 비례 상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용량이 큰 콘덴서를 만들려면은 정전 용량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압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전 용량이 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밑에 쭉 와서 식 2-14 보게 되면은 평행판 도체일 때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되는가? 자, 평행판일 때 C는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 평행판이죠. 이 평행판일 때, 계산을 먼저 이렇게. 자, 평행판이 있다, 콘덴서가.
자, 이때의 정전 용량 C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엡실론 L분의 A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엡실론은 뭐냐? 아시죠? 이거는 뭐예요? 유전율. 그 다음에 A는요, 면적. 그 다음에 L은요, 두 판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 즉 지금 요 사이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냐를 가지고 유전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판의 면적을 A라고 하고요. 두 판 사이의 간격을 L이라고 하면은 유전율이 클수록 전하가 더 많이 축적되고요. 그 다음에 A, 면적이 클수록 당연히 전하가 더 많이 축적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좁을수록, 간격이 작게 되면은요, C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더 용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유전율이 클수록, 면적은 클수록, 간격은 작을수록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얘기를 바로 식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정전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전기장 내에 임의의 전하를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E를 가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소요한 E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또 임의의 도체에 전하 Q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E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라고 우리가 보죠. 여기에 축적되는 것을 우리가 정전 에너지, 전하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2분의 1 QV로 계산합니다. 근데 Q가 저 앞에서 보게 되면 Q가 CV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Q를 CV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2분의 1의 CV의 제곱, 단위는 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정전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하는데 Q값 알려주고 V값 알려주고 풀으라고 하면은 2분의 1 Q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값 알려주고 V값 알려주게 되면은 2분의 1 CV의 제곱으로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콘덴서의 기본 원리라고 돼 있어요. 쭉 한번 볼게요. 기본 원리, 콘덴서가 전기를 저장하는 기본 원리는 유전체의 분극 현상에 있다. 분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전체 내부의 전기 쌍극자가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절연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전극에 전압을 가하여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쌍극자가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 제가 앞에 전자레인지의 가열 원리를 분극 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스프링을 당겼을 때, 스프링을 여러분 만약에 당기게 되면은 스프링이 원래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스프링을 당기게 되면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이 당겼을 때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전기에서는 분극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스프링이 잘 당겨질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콘덴서의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 3가지가 나와 있게 됩니다. 1번, 극판의 면적을 넓게 한다. 2번, 극판의 간격을 작게 한다. 3번, 극판 사이의 유전체를 유전율이 큰 것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4번째, 콘덴서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콘덴서는 고정 콘덴서, 그 콘덴서의 값이 정해져 있는 콘덴서로서 전해 콘덴서, 세라믹, 마일러, 마이카 콘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덴서의 용량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극판이 서로 닿는 면적이 이렇게 같다가 서로 이걸 돌리게 되면 극판의 면적이 서로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밸리어블 콘덴서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바리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콘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해 콘덴서의 특징은 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거기다 밑줄 하나 칠까요, 여러분? 3. 전해 콘덴서의 극성을 가짐으로 직류회로에 사용된다. 그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전해 콘덴서가 있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마일러 콘덴서, 극성이 없으며 가격이 싸지만 높은 정밀도는 기대할 수 없다. 5번에 세라믹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도 밑줄 자주 나와요. 세라믹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는 전극 간의 유전체로 티탄산 바륨과 같은 유전율이 큰 재료를 사용하며 극성은 없다. 세라믹 콘덴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정전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정전 용량의 단위. 여러분, 밀리가 뭐였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쵸? 이번에 마이크로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죠. 지금 문제에서 1번에 1 피코페라드 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맞죠? 2번에 1 나노페라드 하게 되면은 9죠, 9. 369 이렇게 갖게 되죠. 그렇죠? 2번 잘못됐네요. 2번 다음 중 정전 용량 1 피코페라드과 같은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 4번. 3번 콘덴서 용량 0.001 페럿과 같은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 1000 마이크로 페럿.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과 1000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페럿과 또 똑같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얘기가 곧 뭐예요? 0.001 페럿이랑 똑같은 얘기네요. 답은 2번이죠. 4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전압의 반비례, 이동 전하량의 비례, 극판의 넓이의 비례,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극판의 간격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그렇죠? 반비례. 4번. 5번 1 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5번에 충전되는 전하량 Q는 CV, C 곱하기 V. 밥그릇의 크기에다가 전압 곱하게 되면은 전기량 되는 거예요. 자, 밥그릇의 크기 얼마예요? 1 마이크로페럿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전압이 얼마예요? 100V.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 그냥 계산기로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10의 4승 1번. 6번 0.02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이차를 나타내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Q는 CV. 자, 그럼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양쪽을 C로 나누게 되면 C분의 Q. 자, Q 값이 얼마냐? Q 값이 12. 둘 다 마이크로니까 12. 그 다음에 0.02 계산하게 되면은 600이 되겠나요? 600이 되나요? 그쵸? 네, 답 1번. 7번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10V 1쿨롱일 때 정전 용량 Q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산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식을 써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10V V죠. 1쿨롱 전기량 Q죠. Q죠. 그 다음에 Q 물어보는 게 아니라 C 물어보는 거죠. 정전 용량 C. 그러면은 Q, C, V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Q는 CV.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Q. Q가 1, V가 10이니까 0.1이네요. 그렇죠? 답 2번. 18번. 200V, C는 10 마이크로페럿, C2는 5 마이크로페럿인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8번.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콘덴서가 하나, 그 다음에 콘덴서가 두 개, 이렇게 병렬로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콘덴서 하나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두 번째는 5래요. 5 마이크로 쿨롱이래요. 가해진 전압은 200V. 자, 이때 C1에 축적되는 거, C1이면은 여기 10자리에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 축적되는 거. Q는 CV. C1이죠. C1에 V. 그럼 C1이 10이고, V가 200. 하면 이거 얼마예요? 2000? 답 얼마입니까? 4번. 네. 단위는 마이크로. 9번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평행판 전극의 극판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전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장의 세기 E는 L분의 V예요. 그러니까 극판의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요. 이거를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 전장의 세기는 3배가 됩니다. 10번 정전 용량 C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는 루트 2 Q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여러분 콘덴서는 전하가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적분을. 근데 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계산하게 되면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게 되면요. 오메가 Q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계세요. 사인은 코사인이 된다는 거. 자, 11번. 정전 에너지 W를 구하는 식으로 오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정전 에너지 W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CV의 제곱 줄
이렇게 계산하죠. 2분의 1 CV의 제곱줄.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요,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줄.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12번,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쿨롱의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QV로만 나타냈네요. 그렇죠? 2분의 1 CV 제곱이 있고, 이게 똑같은 게 2분의 1의 QV죠. 답은 3번. 13번, 5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1000볼트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C값이 5마이크로페럿, 전압이 1000. 그러면은 W는 2분의 1에 곱하기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에 제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1000의 제곱이나 이건 없어지게 되면 2.5가 되나요? 답 1번. 14번. 5마이크로페럿인 평행판 콘덴서에 5볼트의 전압을 걸어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는가? 14번. 자, 이거 W는 2분의 1에 5마이크로페럿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전압이 5볼트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쵸? 얼마입니까?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15번. 전하를 축적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기 소자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 콘덴서. 16번. 콘덴서 중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해 콘덴서. 전해 콘덴서. 이렇게 콘덴서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해 콘덴서 4번이죠. 17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그럼 일단 전해 콘덴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2번 세라믹 콘덴서. 18번. 전기 분해하여 금속의 표면에 산화피막을 만들어 이거를 유전체로 사용한 것은 3번의 전해 콘덴서. 전기 분해했다고 하죠. 전기 분해. 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19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바리콘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콘덴서의 용량, 그 다음에 W는 2분의 1 QV, 그 다음에 Q는 CV, 이런 것들 필수 공식들 꼭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